네 번째 이슈에서는 저희가 일정을 정리해 드리죠. 다음 주에 준비된 일정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셋째 주네요. 6월 셋째 주의 시작을 미국의 5월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프랑스 에비앙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한번 가보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죠. 이제 금리를 0.75% 수준에서 1%로 올릴 것이다 하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엔트로픽 임원의 네이버 방문 일정이 있네요.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샘 올트먼의 방한은 연기가 된 상황이지만 엔트로픽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이번 엔트로픽 방문을 계기로 이화진 차장님도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 방안도 좀 공개가 될지 우리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시행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목요일은 새벽 3시 미 연준이 이틀간의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날은 공교롭게도 뉴욕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참 이 두 발표와 함께 동시 만기일 어떻게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고요. 금요일도 한번 보면 우리 증시는 쉬지 않지만 뉴욕 증시는 준틴스데이로 휴장을 하게 되고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는 단오절로 쉬어갑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화진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면 FOMC 회의 발표가 되기도 하고 내마녀의 날이기도 한 이 변동성에 목요일 전에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좀 관망을 이어가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ECB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네. 이제 BOJ도 아마 다음 주는 금리 인상을 하겠죠. FOMC 입장에서는 PPI, CPI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그 종결에 가까운 느낌으로 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캐비넷의 멘트도 스무스하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유가도 지금 거의 84달러 정도 수준으로 좀 내려왔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되는 이제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으로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중도에 대한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의 완전 달라진 변화가 지금 이제 10년 국채 금리에 대한 변화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MOU 이제 해봐이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FOMC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6월에 대한 조정 얘기들을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해왔을 겁니다. CPI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리밸런싱 이슈도 있었고, 선물 옵션도 있었고, 그게 이제 스페이스 X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까지 봤을 때 이것만 큰 빅 이벤트만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6월 말에 있고 7월 초부터 삼성전자 남정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오히려 안심하고 왜냐면은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최근에 노무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크게 올렸죠.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도 그렇고 대다수의 섹터가 기존보다 그 성장 모멘텀이 대부분 2분기 때부터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실적으로 가게 됐을 때 그동안 봐왔던 반도체 썰림 현상에서 그 수급이 좀 이완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을 때 저는 FOMC는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는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최영지 PB님께서는 이 변동성 장세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또 저도 사실 FOMC와 관련된 것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도 근원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면서 무난하게 지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또 이 중동 사태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금리 인상 기조보다는 금리 동결 기조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2차전지 대형주라던가 코스닥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일정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만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거는 뭐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시장을 훼손할 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번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크게 네.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K스틸법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세아베 스틸 지주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쪽에서 감산 기조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사이익 기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K스틸법까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관세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테마주로서 접근을 하려면 철강주도 같이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금강철강을 열어놨는데 금강철강이 4월 달에 이제 상한가 기록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이란 쪽에서 철강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갈 때 강하게 탄력이 붙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걱정하는 목요일의 일정들보다는 K스틸법에 주목을 한다고 하셨고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철강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일정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요일 일정을 하나 보면 솔라나 회장, 재단 회장이 방한을 하는 일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화진 사장님, 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떨어질 만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단기적인 테마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솔라나 회장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디지털 가산법이 뭐 통과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논의는 하겠죠. 논의는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예전에 뭐 서클 CEO도 뭐 한국에 왔었고 여러 이제 오기는 했었지만은 이게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도 좀 중요하고 네. 만약에 항송수 이제 국무청 이제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입장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신용성 한국은행청재는 약간 여기에 대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받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이 입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지연될 가능성이 이게 땡겨지냐 아니면은 지연되냐 뭐 이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 회장이 온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단타로 뭐 치겠다는 전략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추천하는 바는 아니고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들이나 좀 여기에 대한 조금 시각이 어떻게 열리느냐 차이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나 다날이나 이런 종목들이 네. 그동안 좀 잠잠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도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저는 최영지 PB님께는 화요일에 일정 짧게 한번 여쭤보면 BOJ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3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좀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전망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NKD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그쵸.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다른 글로벌 국가들 기조 자체가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기조였었잖아요. 그러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일본 쪽보다는 미국이 어떤 방향성을 트느냐 이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정에 따라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규제가 워낙 강화가 돼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푸는 그런 방안들이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이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규제와 관련된 것들도 좀 완화가 되고 한다면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역시나 저도 네이버도 좋게 보고 있고 다날이라던가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런 밀접한 종목들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좀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슈 모든 거 하나하나에 네이버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두 분 모두
갑자기 좀 네이버를 좀 주목을 다시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이버 한번 다음 주에 전망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